이번 순서는 챕터 5의 특별자산펀드를 배우겠는데요. 자, 먼저 이 특별자산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고 어때요? 1과목 2편 금융상품 펀드에서 배웠던 거죠. 특별자산은 포괄적으로 정의되는데 그 내용은 증권과 부동산이 아닌 투자 대상을 말하고, 그러면 그 대상이 아주 많겠죠. 뭐 원자재다, 선박이다, 글, 그림, 골동품 등등 많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자산은 원자재, 다른 말로 실물 또는 상품, 영어로 코모디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특징으로서 1번에서 5번까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시험에 직접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개념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차례대로 보죠. 실물 자산은 인플레 해지 효과가 크다.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인플레가 진행이 되면 돈으로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실물로 들고 가는 게 맞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이런 논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입니다. 세계적으로 실물 자산은 달러로 표시가 된다. 글로벌 거래는 기축통화 달러로 거래가 되는 게 맞는데, 그죠?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론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된 만큼 정확하게 실물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효과가 큰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바로 실물 중에서도 원자재, 상품, 코모디티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뭐냐면 어때요? 많이 본 거죠. 실물 자산은 전통 자산 대비 상관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게 되면 높은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많이 봐왔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4번을 또 보겠습니다. 둘이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4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실물 자산의 가치 결정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자율은 실물 자산 가격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왜 그러냐? 3번 있죠. 실물 자산의 가격은 이자율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크게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 그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극재에 들어가는 광물들, 리튬이다, 니켈이다,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죠. 수급이 불균형이잖아요. 공급이 딸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자율은 뭐 정말 미미하죠.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볼까요? 이머징 마켓의 높은 경제 성장으로 실물 자산의 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보인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는 아무래도 자원은 유한한데 계속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트렌드는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특징, 기본 개념 잘 이해하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자산펀드의 특징이다. 거리가 먼 것은 해지 효과가 크다. 달러로 표시가 된다. 이자율이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죠? 크다가 아니라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4번 보시면 되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특별자산펀드의 투자 유형인데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포인트를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연동성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했을 때 각각의 유형별로 얼마나 실제 실물 가격 대비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가. 연동성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각각 어때요? 매매하기 좋으려면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실물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일단 1번의 측면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거죠. 실물 그 자체니까 가격 연동성이 100% 일치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석유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 사우디로부터 페덱스가 드럼통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집 앞에 배달했다. 그러면 어때요? 보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장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자, 2번은 천연자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 실물 자산 자체가 그 기업의 본업이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엑슨모빌 세계 최대 정유회사죠. 그래서 석유에 직접 투자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이러한 천연자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결론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낮은 베타를 보인다. 매우 중요합니다.
낮은 자리에 높은이 들어가서 오답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낮은 베타를 보인다. 이제 낮은 베타가 뭐냐면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가격 연동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베타 의미를 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베타. 예, 낮은 베타, 이 베타 안에 낮은 베타가 상관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이제 3과목의 마지막 과목 분산 투자 이론에서 배우는데 베타의 정의는요. 시장의 분산, 시장의 위험분의 제2자산이라면 자, 제2의 베타는 제2자산과 시장의 공분산으로 산식이 정리가 되는데 이때 공분산은 다시 상관계수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각각의 표준 편차를 곱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베타 안에는 상관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낮은 상관성을 보인다. 투자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효과가 없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자, 밑에 보면은 실물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그 실물과 연관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다면 주식의 형태에 투자하는 이상 주식시장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노출된다. 그래서 실제 실물 대비 낮은 베타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뭔지를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체계적 위험은요. 2008년도 글로벌 위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어때요? 눈만 뜨면은 주가가 수직 낙하하던 때였어요. 뭐 업종 불문하고 하락할 때니까 만일에 이 기간 중에 석유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낮은 베타가 되는 거죠. 자, 또 기업의 고유 위험, 비체계적 위험의 케이스는요. 실제 예전에 엑슨모빌에서 분식회계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그때 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또 그 기간 중에 어때요? 석유 가격이 올랐다 치면 또 완전히 낮은 베타가 되는 거죠. 아무튼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는 주식시장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물에 투자하는 것 대비 낮은 베타를 보인다. 이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3번을 제일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코모디티 퓨처스 컨트랙트인데 상품 선물 계약을 말하고요. 앞에 두 가지 포인트. 실물 대비 가격 연동성과 유동성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3번을 제일 많이 써요. 자, 그 장점이 유동성이 풍부하다. 뭐 세부 내용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유동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상품 선물 계약에 투자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위험,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롤링 위험, 자, 롤링 위험, 롤 오브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롤 오브 리스크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뒤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스왑과 포워드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건 장외죠. 장외 계약인데 선물은 장내 계약이고 이제 장외 계약은 3번 선물과 교차한다 보시면 돼요. 장단점이. 예를 들어서 선물 계약은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맞춤형이 안 돼요. 그러나 장외는 맞춤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동성은 부족한 거죠. 예를 들면 또 이것도 이제 3과목의 파생 운용 시간에 배우는 건데 선물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점으로부터 3개월 물과 6개월 물, 9개월 물, 12개월 물이 동시에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나는 지금으로부터 8개월간의 기간 동안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물로는 정확히 맞는 거래 월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맞춤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외는 둘이 합의하면 되니까 기간상으로 맞춤이 된다. 그렇지만 어때요? 표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코모디티 링크드 노트라고 채권의 형태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합니다. 실물 가격에 투자를 내용상 실물에 투자하는 거지만 형식상으로는 채권에 투자하고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채권에 투자하고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형태로 코모디티 투자를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유동성은 뭐 3분의 1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3분의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거는 뭐냐면은 롤링 위험이다, 추적 오차 위험이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여기 없는데 뭐냐면은 요건 이제 이러한 위험들은 그 발행자, 노트를,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자가 다 부담하는 것인데 요것도 또 추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그 1과목에서 ETF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ETF는 어때요? 예, 운용사가 발행을 하고 투자자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죠. 그런데 ETF에서 추주고차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추주고차가 10%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3개월이 지속이 되면은 어때요? 예, 다 배운 겁니다. 상장 폐지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ETF를 발행한 예를 들어서 뭐 삼성투신이다, 한국밸류다 이런 경우는 추주고차가 10%가 안 되도록 계속해서 가격 조정해야 되거든요. 뭐 차익을 하든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이런 추주고차를 일정한 범위 내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누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발행자가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위험들을 다 발행자가 부담하는 거고 매수자는 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투자 유형 5가지가 중요합니다.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잘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